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풍속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 실천에 옮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김갑섭 행정부지사의 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김 대행은 전임 지사의 도정구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이설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OU 논란에 이어 학교가 없어질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집이 보관됐던 광양에서 다양한 재조명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학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을 부치고 밥을 볶고 샌드위치를 만들며 학생들은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그동안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리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직접 맛을 봅니다. 여수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회에서 아이디어를 모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이처럼 직접 만든 요리로 전달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실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뭔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와 선생님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걸. 여수의 또 다른 중학교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에게 예를 갖춰 차를 대접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 이 법은 금품 제공뿐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이에서 커피 한 잔 사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이 법에 저촉돼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요즘 선물도 마음대로 못하고 받기도 참 어렵고 그러는데 이렇게 편지랑 또 학생회에서 이렇게 같이 꽃이랑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또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담을 덜어 좋다는 입장과 감사의 표현은 하고 싶은데 규제가 너무 심해 혼란스럽다는 입장 사이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현명한 고민 끝에 선생님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김갑섭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 권한대행은 도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임 지사의 도정 발전 구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지사의 국무총리 지명으로 공석이 된 전남지사에 김갑섭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김갑섭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권한대행을 수행하겠다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관리형 체제로 들어선 전라남도는 전임 이낙연 지사의 민선 6기 정책 방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오히려 이낙연 전임 지사가 국무총리에 내정된 만큼 도정 공백보다는 도정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숲속의 전남 만들기, 섬 가꾸기, 남도문의 르네상스 등 민선 6기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섭 권한대행은 업무 첫날 실국장 토론회와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갖고 100원 택시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이 국가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기자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갑섭 행정부지사의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단계적 맞춤 전략을 마련해 대선 공약 실현과 지역 현안의 정부 지원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새 정부 출범 단계에서는 부처별 동향 파악 담당제를 운영해 대통령 지역 공약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10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 예산과 내년 정부 예산에 전남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오는 19일 대통령 지역 공약 실천 방안 보고회를 갖고 다음 달 12일에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대응계획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4일과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31일 총리 후보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순천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중학교 이설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 계획이 법 체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도심 지역의 반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도교육청과 맺은 협약의 골자는 중학교 이설 사업비 가운데 200억 원 상당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의회 동의 없이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 조충훈 시장은 직접 자체 감사까지 지시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다른 법 위반의 소지까지 제기되면서 잡음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나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 당국도 법적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협약대로 이행하는 건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해석으로만 본다면, 해석만 놓고 본다면 네. 직접 지원은 불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현재 판단입니다. 협약을 둘러싼 위법 논란의 와중에 이번에는 구도심 지역의 반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립 계획이 이어지며 원도심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는 지역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인구가 적은 매곡 삼산동 쪽의 학교를 인구가 많은 신대집으로 이전 건립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도 완전 배치되는 것이며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소외감을 드리는 일로서 순천시의 허술한 행정이 피해 지역 학생, 학부모들의 반감을 키워 학교 이설을 둘러싼 진통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는 섬진강 인문학교와 순천교육청이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진강 인문학교와 순천교육청은 오늘 협약식을 갖고 지역 청소년들이 미디어와 저널리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참 언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섬진강 미디어 학교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섬진강 미디어 학교는 오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 한 차례 섬진강 인문학교에서 참가비 없이 재능 기부로 진행되며 하반기에 2기를 모집합니다. 전일 빌딩 헬기 사격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5.18의 다른 의혹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발포 명령자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일 빌딩의 총탄 흔적을 통해 헬기의 종류와 동원된 부대, 사격의 목적 등이 밝혀지긴 했지만 5.18 진상규명을 향해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번에 광주시가 확인한 1980년 5월 27일의 헬기 발포 외에도 1980년 5월 21일 있었다는 헬기 발포의 주체와 대상 등 실체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비오 신부는 생전 인터뷰에서 5월 21일에 헬기 사격 목격담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m나 정도라 될까 혹은 50cm 정도. 27일의 헬기 사격보다 21일의 헬기 사격이 중요한 이유는 21일의 헬기 사격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공중 사격과 지상 사격을 막론하고 누가 자국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했는지가 5.18 진상규명의 핵심인데 1988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의 검찰 수사, 2005년의 군 과거사 조사위원회 모두 이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군인의 자기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명령이 없이는 총을 쏠 수 없습니다. 군인을 갔다 온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5.18 의혹을 규명한 정부 차원의 백서를 내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이번에 광주시가 5.18 의혹의 퍼즐 한 조각을 밝혀낸 것을 토대로 새 정부가 퍼즐을 완성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올해로 윤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됐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보관됐던 정병욱 생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조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저항 시인으로 주옥 같은 서정시를 남겼던 윤동주. 윤동주는 지난 1941년 일본으로 떠나기 전 자신이 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후배인 정병욱 서울대 교수에 맡겼습니다. 정 교수는 이 시집을 광양시 망덕포구의 고향집에 보관했고 해방 이후 윤동주의 대표적인 시집으로 발간합니다. 이후 윤동주 유고를 숨겼던 정병욱 생가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겨진 원고는 연세대 윤동주 기념관으로 옮겨졌고 최근 이 원고를 복사해 정병욱 생가에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문학의 장소로 또 이 두 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리는 장소로 잘 이용이 되었으면 보람된 일이 되겠습니다. 광양시는 윤동주를 세상에 알리게 한 정병욱 교수와의 우정을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모교인 서울연세대와 광양 정병욱 생가를 연계한 윤동주 테마 투어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정병욱 생가 주변에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병욱 가옥을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하동군과 함께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건립 사업에도 해서 이 주변이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살의 짧은 생애 속에 독립의 염원을 아름다운 시로 풀어낸 윤동주. 올해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보관된 시집을 통해 오늘의 윤 시인을 잊게 한 유적지로 광양 가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여수경찰서 소속 26살 A순경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새벽 술집에서 만난 여대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여수경찰서 소속 A순경이 입건됐습니다. A순경은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주변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5년부터 10여 개월 동안 법정 최고 대출금리를 초과한 이유를 적용해 모두 1,700여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광양시의회 이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최고 48%의 이율을 적용해 이자 제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딱한 사정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이율도 피해자가 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해화학노사가 2017 임금협상 사측 위임과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남해화학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무리한 하도급 단가 인하를 지양하는 한편 협력사 직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